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47분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웬만하면 회원분들이 좀 안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뭐 당분간 시황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그냥 뭘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소설 쓰는구나 이 정도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SBB 사태로. 사실 저도 주말 내내 좀 뉴스를 계속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뉴스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양이었고, 이제 핵심은 앞으로도 더 많은 뉴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 먼저 저의 소설을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 둔화, 동결,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잖아요. SBB 사태로 인해서. 근데 이것보다는 SBB 사태가, 그러니까 SBB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혹은 동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좋아하기보다는 SBB 사태를 좀 더 주시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색깔이 일단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나쁜 뉴스는 좋은 것으로 인식됐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는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좀 변화를 했습니다. 마음 자체가. 일단 시장 먼저 볼까요? 시장 오늘 보면 아이고 제가 이거 표시를 안 해놨는데요. 오늘 코스피를 보면 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그쵸? 이렇게 보면은 이거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지금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긴 한데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그때 박스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전주 그리고 이번 주 여기 이렇게 거래량 있잖아요. 둘 다 거래량이 없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전주에는 거래량이 없는 하락, 이번 주에는 이번 주 오늘 역시도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확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하락이 있었고 확신이 없는 상승이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떤 추세를 바꿀 정도의 무언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를 오늘 시장이 아까 제가 0.67 상승했잖아요. 0.67. 이거 좀 바꿔야겠네요. 0.67. 0.67을 상승을 했는데 요 상승이 이 보면은 코스피가 오늘 상승 종목이 256개였습니다. 전체가 932개 중에.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 단순 어떤 수급과 어떤 지수에는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추세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뭐 그런 겁니다. 아, 일단 뭐 가볍게 좀 정리를 해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떤 사태로 인해서 청산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한 어떤 좀 불안함들이 많이 커졌지만 이제 예금 잔액을 모두 보장한다라는 이런 신속한 어떤 좀 대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뱅크론 사태로 번지진 않겠다 이런 뉴스를 좀 나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은행 건전성이라든지 뭐 어떤 뭐 가게라든지 기업의 안정적인 재무 현황도 어, 과거랑은 좀 느낌이 다른데 금융위기 이곳
비교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시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런 금융 시스템 위험, 이런 것들을 경험한 미국으로서 좀 신속한 대응이 조금 주요했다고 보긴 합니다. 어, 그리고 현재는 뭐 미국 주식 뭐 채권 좀 이렇게 진정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진짜 괜찮을까? 이런 어떤 걱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아직도 금리 인상 중이고 높은 금리의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어떤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어떤 뭐 현금 흐름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만약에 테크나 바이오 쪽에 그리고 채권 포지션이 높은 어떤 금융기관과 펀드 그리고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대체자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 뭐 물론 이번 주에 물가라든지 어떤 실물 경제의 방향도 같이 좀 봐야겠지만 어 지금 금리 인상의 어떤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이제부터 진짜로 좀 나타난 것이 눈으로 목격된 거인 것 같아요. 이 바닥에서는 움직임이 있었겠지만 이제 나온 건데 이게 끝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변동성들이 분명히 한동안 있을 것 같고 마치 잠잠한 것 같으면서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2008년도에 잠잠한 것 같은 또 터지고 잠잠한 듯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좀 겁이 많이 날 겁니다. 아마 저 역시 그렇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3분기 3월인데요. 이제 4월, 5월, 6월 이렇게 2분기 때 까지는 진짜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였다면 이제부터는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로 확실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역시 지금 시장의 모든 뉴스가 이것으로 다 가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매크로 이슈가 좀 잠잠해져야지만 실적대로 움직이는 무언가들이 좀 나오거든요. 주가들이.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이런 테마성, 뭐 좀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큰 어떤 좀 모습이라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높아지긴 합니다. 어, 사실 오늘 보면 뭐 크래프톤 여기 주가 기업을 좀 이렇게 적긴 했지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크래프톤이 어떤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가 좀 있어서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지금은 이런 뉴스는 크게 뭐 아마 시장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고 어, 좀 이게 복잡한데요. 결론은 어차피 모르는 거긴 합니다.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를 고민해봤자 역시 모를 것이고 어, 근데 이렇다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다라기보다는 좀 집중은 하지만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고 다만 조금 음, 보수적인 어떤 관점도 약간은 조금 좀 들고요. 확실히 이제 배드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올지 어떤 배드 뉴스가 나올지를 좀 관심 있게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계속 좀 뉴스를 계속 좀 어, 쭉 흐름을 보고 있었는데요. 모르겠다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인 것 같고 이 여파가 얼마나 며칠이나 더 오래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 CPI랑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오늘이 13일이니까 그쵸? 이제 물가 지수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3월 23일 날 또 기준금리 요 이야기 요 언저리까지는 그러니까 3월 23일까지는 이 추세를 좀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좀 겁을
주는 것처럼 비춰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어, 잘 모르는 놈이 그냥 소설 쓰는구나. 요 정도로 봐주시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